네, 안녕하세요. 타이젠 OS를 활용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만들기 8번째 시간으로 PMS 7003 미세먼지 센서를 와이어링하고 코딩으로 활용하기까지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부터 보고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MS 7003 미세먼지 센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PMS 7003 미세먼지 센서에 대한 와이어링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고 그 후에 미세먼지 센서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르 코드를 보고 이 미세먼지 센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젠 STB 쉘을 통해서 D로그 유틸 값으로 실제로 미세먼지로부터 측정된 데이터가 아두이노를 통해서 타이젠까지 넘어온지를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PMS 7003 미세먼지 센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미세먼지 센서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미세먼지 센서는 종류와 그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 종류랑 그 다음에 측정 범위 그리고 측정하는 정확도 이것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해요. 보신 것처럼 저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고가형 타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정밀도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저희가 활용할 것은 바로 PMS 7003 모델이고요. 이 제품은 시중가가 한 2만원대에서 3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PMS 7003을 가지고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같은 모델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외형에다가 조립할 때도 이 규격에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PMS 7003 모델로 진행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PMS 7003 미세먼지 센서가 뭐냐? 일종의 디지털 및 범용 입자 농도 센서로 대기 중에 부유 입자의 수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자의 농도를 측정하게 돼 있죠. 그거를 디지털 인터페이스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서 보내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요 특징 같은 거 보시면은 뭐 거짓 경보 비율이 적다. 그리고 실시간 응답이다. 그리고 올바른 데이터를 보낸다. 그리고 최소 식별 가능한 입자가 0.3 마이크로미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정도면은 초미세먼지가 1.0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수치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측정 범위가 더 넓고 좀 더 정밀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PMS 7003 이 모델이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이 블럭 다이어그램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센서 쪽인데 뭐냐? 바로 레이저 발광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레이저 조사가 들어갑니다. 레이저 그 광원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체인버 형태의 방에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에어가 유입이 되고 일종의 이제 에어플로우가 들어오는 에어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와이어링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 체인버 안에서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선 빛을 산란시켜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측정된 그 전기 값들을 이제 필터링하고 앰플리파이어를 거쳐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통해서 아두이노가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PMS 7003 미세먼지 센서가 어떻게 와이어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핀 데피니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시트라는 곳 안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맘대로 막 핀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시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센서를 만들 때 그 센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떠한 스펙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하나의 설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고서 우리가 어떤 핀을 써야지, 어떤 핀에다 연결을 해야지, 몇 볼트를 써야지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도 제가 같이 길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핀 1번과 2번 총 여기가 핀이 지금 1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10개. 그래서 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10개가 있죠. 근데 핀 1번, 2번이 VCC로 같이 써요. 얘는 5V를 씁니다. 자, 그리고 3번, 4번은 그라운드를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제 6번, 8번 얘는 쓰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PMS 7003을 좀 더 기능을 고도화시켜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6번과 8번은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환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쓰는 거는 총 3개의 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바로 이 TX 선 있죠. TX 9번 핀, 그리고 그라운드와 VCC예요. 얘를 실제로 커맨드를 날려가지고 이 센서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도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진행하지는 않고 얘가 보내주는 디폴트 데이터 기준이 있습니다. 이 디폴트 데이터 기준을 가지고선 저희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시리얼로 쭉 받은 데이터를 아두이노에서 좀 정제를 해서 이걸 가지고선 우리가 모터를 컨트롤한다든지 아니면은 라즈베리 파이, 그러니까 타이젠 안에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보내지는지를 확인하고 이거를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전체 시스템 결선도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연결했죠? 얘 연결했고, 얘를 통해서 이 타이젠 라즈베리 파이의 시리얼로 접속을 해서 터미널로 푸티를 통해서 얘를 컨트롤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두이노와 이 라즈베리 파이 두 개를 아이스컷이라는 통신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결선하는 작업도 저번 시간에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PMS 7003이라는 미세먼지 센서를 이렇게 VCC,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TX 선까지 다 연결을 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린 와이어링에 관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라즈베리 파이와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실제로 아이스큐어C로 통신이 되기 위한 와이어링이 갖춰진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저희가 추가를 할 게 바로 이 PMS 7003 미세먼지 센서 모듈입니다. 이 PMS 7003 미세먼지 센서 모듈을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공기 흡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유입된 공기가 결국에는 안에서 레이저 산란을 통해서 안에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뒤쪽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 미세먼지 모듈을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가 있는데, 이 커넥터가 사실은 너무 작아가지고 이러한 컨버터용 커넥터가 하나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중에 이 PMS 7003 미세먼지 모듈을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들어가셔서 아무데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보시면은 그 미세먼지 이 핀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쓸 거는 지금 VCC와 그라운드, 그리고 이 TX선, 요 세 가지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자, 제가 미리 선을 이제 연결을 해 놨는데, 이 선을 어떻게 꽂을 거냐면은, 지금 VC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이 있죠, 이미. 그래서 그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 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 빨간색을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는 갈색이죠, 지금. 그라운드 쪽도 역시 같이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5V와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V를 사용해서 구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모터가 5V 모터이기 때문에 5V로 구동이 돼야 돼서 전원은 기본적으로 5V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TX선 있죠. TX선. TX는 여기서 데이터를 시리얼로 쭉 보내주게 되는 거죠. UART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 선은 제가 2번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다가 이렇게 2번 핀에다 꽂아주면은 지금 미세먼지 센서를 위한 와이어링 작업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PMS 7003 미세먼지 센서 데이터 시트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데이터 시트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PMS 7003 띄고 데이터 시트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 이걸 GitHub으로 제가 같이 또 올려 드릴 테니까 그 기수로 받은 파일 폴더 안에 보시면은 데이터 시트라는 항목에다가 제가 같이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기 앞서서 제가 직접 PMS 7003 미세먼지 센서의 데이터 시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이 데이터 시트의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다양한 설명이 있고,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도 여기 다 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바로 아웃풋 리졸트라는 거예요. 아웃풋 리졸트. 이 아웃풋 리졸트, 그러니까 액티브 상태일 때 두 가지의 서브 옵션이 있습니다. 서브 모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모드, 그리고 패스트 모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기 중의 농도의 변화가 굉장히 적을 때는 이게 이제 2.3초마다 인터벌을 갖고선 데이터를 센싱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기 중에 농도의 변화가 빠르다, 많다, 이럴 경우에는 200에서 800ms까지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센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내려가 보실게요. 아래쪽 가시면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 결선도도 같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맥시멈 에러 모듈러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온도일 때 오류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온, 보통 이제 10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오류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인듀어런스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해가지고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내구성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실은 어떻게 활용하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펜딕스, 그러니까 첨부 파일에 있는 건데, 이 첨부 파일 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프로토콜,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액티브 모드일 때는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 어떤 데이터를 취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표는 제가 이 데이터 트랜스포트 프로토콜만 따로 뽑아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디를 쓸 거냐, 바로 데이터 4번, 5번, 6번만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두 개의 바이트로 해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16비트죠. 16비트. 16비트고 아두이노로 따지면 얘가 인트형입니다. 인트형. 그래서 얘를 하나의 인트로 다 받게 돼요. 하나의 인트형 변수로 다 받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얘가 32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2바이트가 되는데, 32바이트가 되는 이유는 2 곱하기, 지금 보시면은 하이와 로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하이와 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2 곱하기 13, 1번부터 맨 밑에 보시면은 13번까지 있죠. 13번. 그리고 체크. 이 체크 썸 있는 체크 비트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로우 하이 비트가 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 체크 바이트가 2바이트가 되고, 그쵸? 2바이트 됐죠. 그리고 13개 곱하기 2 해서 26 더하기 2를 하면은 총 28이 되죠. 그쵸? 그럼 나머지 4개는 어딨냐? 나머지 4개는 어딨냐? 바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총 32바이트가 데이터로 쭉쭉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아두이노를 통해서 TX선을 타고선 쭉쭉 넘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패스트 모드일 때는 200에서 800 미리세크로 오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 스테이블 모드다. 그때는 2.3초마다 넘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두이노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얼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겨받는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시리얼 방식으로 받으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물리적인 시리얼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 즉 아두이노의 0번과 1번을 직접 사용하는 거죠. 근데 거길 쓰면은 나중에 업로드할 때 이게 데이터가 충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번과 1번을 보통 안 쓰고 남겨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또 쓰게 되죠. 소프트웨어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소프트웨어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쓰시려면은 이렇게 인클루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을 RX로 쓸지, 어떤 부분을 TX로 쓸지를 두 개의 핀을 또 잡아 주셔야겠죠. 디지털 핀 중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RX를 2번, TX를 7번으로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PMS 7003 미세먼지 모듈에서 데이터를 보내죠. 걔는 보내는 녀석이면은 이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받아야겠죠. 그래서 2번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PMS 7003 TX 핀이 아두이노 시리얼의 디지털 2번 핀으로 연결이 돼야지 현재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설정한 값이 정상적으로 수신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32개의 배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수신하게 된 데이터,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값, 미세먼지 값, 그리고 뭐 일반 먼지, 이 값들의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별도의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쓰는 인트형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32비트형 컴퓨터에서는 이 인트가 32비트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 인트형이 16비트가 되어 있어요. 인트형이 16비트, 즉 2바이트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하이바이트, 로우바이트로 쪼갤 때도 얘네들이 문제없이 8비트씩 잘 쪼개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셋업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쪽에서는 이 미세먼지 센서에 관련된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우리는 이 보레이트가 9600이라는 거를 어디서 봤냐? 데이터 시트에서 봤죠. 데이터 시트에서 봤으니까 얘를 9600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데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초기화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셋업으로는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UART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그 보레이트가 9600으로 셋업을 해준다. 이것까지 여기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루프 함수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냐? 이게 조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보실 거는 이 데이터예요. 책섬 데이터, 그리고 RES라는 데이터. 요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데이터들은 예제에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이 UART로부터 들어오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리얼부터 들어오는 데이터가 유효한지, 그러니까 리드할 데이터가 있는지를 통해서 이 값이 32개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if문 안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역 변수 설정했던 PMS 이 배열에다가 마이 시리얼 리드를 통해서 1바이트씩이죠. 1바이트씩 데이터를 하나씩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증가를 시키면서 데이터를 집어넣겠죠. 자, 그리고 책섬에다가 하나씩 받은 이 데이터 값들 있죠. 데이터 값들. 이 데이터 값들을 계속 누적을 시킵니다.
계속 누르실게요. 그래서 30번 이하까지. 왜 30번 이하냐면은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를 보여드리면은 이 두 개가 체크를 위한 그 바이트죠. 이 두 개가 체크를 위한 바이트. 여기가 31번이고 32번입니다. 순서로 본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30보다 작냐라는 것까지 보는 거죠. 배열에선 30보다 작다는 얘기는 0번부터 시작하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로 봤을 때는 그 체크 비트가 결국 30번과 31번이 되는 거죠. 0번부터 시작해서 32번까지 총 32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책섬을 확인하고 여기서 if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게 올바른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선 비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30번 책선 비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31번의 책선 비트를 확인해서 자, 이 두 개를 확인해서 얘가 1이거나 혹은 얘가 1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턴으로 하면서 아,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고 다시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뭘까요? 그러면 얘는 시작 비트입니다. 시작 비트. 시작 비트인데 이 시작 비트가 주소가 정확하게 왔냐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작 비트의 주소가 정확하게 왔으면은 0으로 뜰 테고요. 그쵸?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 오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다시 또 리턴, 다시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MS10과 그 다음에 PMS11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선 초미세먼지에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고요. 둘 다 8비트니까 8비트, 8비트, 얘는 16비트 해서 데이터가 구성이 되죠. 얘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얘도 똑같이 구성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쓰는 부분은 바로 이 4번부터 데이터 4번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6번까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PMS10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로 쪼개서 하이와 로우로 나눠서 받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섯 번째로 타이젠 결과 로그로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타이젠을 이용해서 로그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PMS 7003으로부터 미세먼지 센서 값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타이젠으로 넘어오는지 이것을 우리가 SDB 쉘로 들어가서 D로그 UT 값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아이스케어시 연결하는 작업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안에 펌웨어로 올린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테스트할 펌웨어랑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올려주셔야 돼요. 아두이노 아이스케어시 슬레이브 더스트 PMS 7003 파이널 요 내용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올려주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선 직접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저는 지금 컴포터가 연결돼 있죠. 이 상태에서 업로드를 해 주시고요. 네, 업로드가 다 되면은 이제 CMD 창에서 SDB 쉘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SDB 커넥트로 해서 다 접속이 되어 있고 루트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SDB 쉘로 해서 바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D로그 UT를 통해서 리메이커 이렇게 쳐주면은 자, 값이 넘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실제로 현재 미세먼지 값이 아웃 밸류를 통해서 19, 29 계속 주기적으로 변경되면서 들어오는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PM 1.0, PM 2.5 그렇죠? 그 다음에 오버 2.5라고 해서 거의 PM 10 정도의 그 일반 미세먼지까지 일반 먼지까지 다 세 종류의 타입의 그 미세먼지 값을 측정하는 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띵스파크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가입 절차부터 채널 생성까지 쭉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미세먼지 센서 값을 실제로 클라우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작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